강호혈영장 후시에잉 제8화 상도의 전제. 황도로 향하는 위험한 여정. 야광곡을 떠난 강운천 일행은 황도를 향해 북쪽으로 향했다. 천하무림대회까지는 보름의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황도까지의 길은 험난했다. 황도까지는 대운하 다융허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방철산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하지만 운하를 따라가면 황실의 감시가 삼엄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회로를 택해야겠군. 장무기가 제안했다. 태행산맥 탈싱 산마엘 넘어서 가는 길이 있다. 안무제가 과거 경험을 살려 조언했다. 20년 전에 자주 이용했던 비밀 통로다. 독화선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태행산맥에는 산적대들이 많다고 들었다. 특히 흑풍채 해본자에는 황실과도 대적할 만한 세력이라고. 흑풍채라면 검무흔이 기억을 더듬었다. 흑풍대왕 해펑다왕 풍무적펑 무디 이끄는 산적단 아닌가. 그자의 무공은 상당하다고 들었다. 양무극이 결정했다. 어차피 어느 길로 가도 위험하다. 그렇다면 빠른 길로 가자. 강운천이 동의했다. 대운하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모두 신분을 숨기고 가야겠어요. 대운하의 상단들. 대운하에 도착하자 그곳은 상상 이상으로 번화했다. 수백 척의 상선들이 오가고 있었고 각종 상단들이 물건을 운반하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상단이 있다니. 독화선녀가 놀라워했다. 대운하는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니까. 방철산이 설명했다. 개방도 이곳에 큰 거점을 두고 있다. 그들이 승선할 배를 찾고 있을 때 한 상인이 다가왔다. 어디로 가시는지요? 황도 쪽으로 갑니다. 강운천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저희 만복상단 완후 쌍턴의 배를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상인이 제안했다. 안전하고 빠르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상인의 이름은 만복완후이었다.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상인치고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무공을 익힌 듯했다. 요금은 얼마입니까? 장무기가 물었다. 7분이시니. 50냥이면 됩니다. 상당히 비싼 요금이었지만 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 좋습니다. 만복상단의 배에 올라타자 생각보다 큰 배였다. 길이가 10여 장에 달하는 대형 상선이었다. 이 배로 어떤 물건들을 운반하시나요? 안무제가 궁금해했다. 주로 비단과 도자기, 그리고 만복이 잠시 말을 멈췄다. 특수한 물건들도 운반합니다. 특수한 물건들, 무기나 그런 종류의 것들이죠. 강운천이 이상함을 느꼈다. 일반 상인치고는 너무 조심스러워했다. 배가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운하에 다른 배들이 나타났다. 모두 검은 깃발을 달고 있었다. 해적선이다. 만복이 당황했다. 대운하 해적단이었다. 운하를 오가는 상선들을 털어먹고 사는 무리였다. 배를 멈춰라. 해적선에서 외쳤다. 순순히 화물을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해적선의 선장이 나타났다. 해적왕하의 제왕 수무적쉐 우디이었다. 키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전형적인 해적 모습이었다. 조류검법 차올레오지엠파 파도배기 뻗어잔치. 수무적이 검을 휘두르자 물의 검기가 만복상단의 배를 향해 날아왔다. 만복이 급히 응수했다. 상도무공 쌍다오우공 금전검법 진첸젠파.
놀랍게도 만복이 상당한 무공을 구사했다. 동전들을 암기로 사용하는 독특한 무공이었다. 상인이 무공을? 검무은이 놀랐다. 요즘에는 무공을 모르면 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복이 설명하며 계속 싸웠다. 하지만 해적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 세 척의 해적선에서 수십 명의 해적들이 몰려왔다. 이대로는 위험하다. 강운천이 나섰다. 구음구양합벽공, 무한생멸 우시엔선미에. 강운천의 공격이 해적선 하나를 완전히 박살냈다. 배가 두 동강이 나며 해적들이 물에 빠졌다. 이런 고수가 있었나 수무적이 놀랐다. 그가 더욱 강력한 공격을 가했다. 조류검법 제9식 해일검풍하 이지엠펑.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라 강운천을 덮쳤다. 강운천이 응수했다. 독선화학도 쌍화아, 응용, 수선화류쇠 쌍화레오. 물의 공격을 선한 힘으로 바꿔 오히려 해적들을 치료하는 기운으로 만들어버렸다. 뭐야 이게. 수무적이 당황했다. 자신의 공격이 해적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그 틈에 다른 동료들도 합류했다. 태극검법, 태극분수 달지펀슈에. 장무기가 물을 가르며 해적선에 올라탔다. 자하검법, 자기파랑즈 지포랑. 검무은이 파도를 헤치며 공격했다. 독화신공, 수독정화쉐의 도징화. 독화선녀가 강물의 독을 풀어 해적들을 무력화시켰다. 해적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다. 수무적이 부하들에게 외쳤다. 상대가 너무 강하다. 일단 후퇴한다. 대왕님, 그냥 도망가시는 겁니까? 부하가 물었다. 바보야. 목숨이 소중하지 보물이 소중하냐. 수무적이 현실적으로 판단했다. 저런 고수들과 싸워서 좋을 게 없다. 해적들이 급하게 도망쳤다. 만복상단의 정치. 해적들을 물리친 후 만복이 강운천 일행에게 깊이 절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손실을 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강운천이 겸손하게 답했다. 그때 만복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강운천님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다. 어떻게? 개방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복이 설명했다. 저는 개방과 연결된 상인입니다. 방철사님을 모시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방철산이 안도했다. 역시 개방의 정보망이군. 사실 저희 만복상단은 만복이 비밀을 털어놓았다. 개방 직영상단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반 상단이지만 실제로는 개방의 정보 수집과 물자 운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안전하겠군요. 장무기가 안심했다. 하지만 황도에 가까워질수록 위험해집니다. 만복이 경고했다. 황실의 감시가 삼엄하거든요. 황실 수군의 검문. 정말로 황도가 가까워지자 상황이 달라졌다. 대운하 곳곳에 황실 수군 쉐이쥔의 배들이 순찰하고 있었다. 앞에 배, 정지하라. 황실 수군의 함선이 다가왔다. 깃발에는 철룡 수군 텐롱 쉐이쥔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군대장 수룡장군 쉐이롱장준이 만복상단에 배에 올라왔다. 키가 크고 근육질의 체격에 짙은 갑옷을 입고 있었다. 정례 검문이다. 승객 명단을 제출하라. 만복이 미리 준비한 가짜 명단을 건넸다. 강운천 일행은 모두 가명을 사용했다. 수룡장군이 명단을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이상하군. 최근에 수상한 인물들이 황도로 향한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그가 강운천을 자세히 바라봤다. 젊은이, 내가 혹시 그때 독화선녀가 나섰다. 제 남편입니다. 그녀가 강운천에 팔을 끼며 말했다. 남편, 수룡 장군이 의아해했다. 네, 신혼여행 중입니다. 독화선녀가 자연스럽게 연기했다. 강운천이 당황했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연기했다. 그렇습니다. 수룡 장군이 조금 더 살펴보다가 포기했다. 좋다. 하지만 황도에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해라. 수군이 떠난 후 독화선녀가 강운천에게서 팔을 빼며 얼굴을 붉혔다. 죄송합니다. 급한 상황이라. 아니에요.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강운천도 얼굴이 붉어졌다. 다른 동료들이 놀리듯 웃었다. 오호, 보기 좋구만. 양무극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스승님, 강운천이 부끄러워했다. 황도 도착과 천하무림대회의 분위기. 사흘 후 마침내 일행은 황도에 도착했다. 황도는 거대한 도시였다. 인구가 100만 명에 달하는 천하 최대의 도시로 곳곳에 웅장한 건물들이 솟아 있었다. 가장 중앙에는 천룡궁 텐롱궁이 있었다. 황제가 거주하는 궁전으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저곳이 천룡궁인가? 안무제가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20년 전에도 저렇게 웅장했나요? 강운천이 물었다. 아니다. 훨씬 커졌다. 안무제가 대답했다. 현 황제가 얼마나 권력욕이 강한지 알 수 있다. 거리 곳곳에는 각 문파의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천하무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 것 같았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뭔가 긴장된 분위기다. 방철산이 느꼈다. 소림사 제자들의 얼굴이 어둡다. 장무기가 관찰했다. 정말로 소림사 제자들은 모두 침울한 표정이었다. 마치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았다. 강운천이 소림사 제자 하나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혹시 강호인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소림사 제자가 주변을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명대사님께서 황실에 구금당하셨습니다. 구금. 천하무림대회에 참석하러 오셨는데 갑자기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강운천이 경악했다. 반역 혐의라니 현명대사님이 무슨 반역을? 저희도 모릅니다. 황실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소림사 제자가 급히 다가와 말렸다. 쉿,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우리도 감시받고 있다. 정말로 주변에 황실의 밀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무림대회장의 함정. 천하무림대회는 황도 중심부의 천룡무림장 텐롱우린장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경기장이었다. 강운천 일행이 무림장 근처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무림장 주변이 황실 금위대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다. 마치 감옥 같았다. 이것은 장무기가 경악했다. 함정이다. 안무제가 이를 갈았다. 처음부터 무림인들을 가두려는 계획이었다. 무림장 입구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모든 참가자들의 무기를 압수하고 있었다. 무기 압수, 검문이 분노했다.
무림대회에서 무기를 압수한다니. 검문관이 설명했다. 황제 폐하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모든 무기를 보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술을 겨루라는 것이냐? 한 무림인이 항의했다. 황실에서 제공하는 표준 무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황실의 표준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모두 조잡한 품질이었고 특별한 기능도 없었다. 이건 함정이 분명하다. 독화 선녀가 속삭였다. 자신들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실력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강운천이 결심했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서 상황을 파악해야 해요. 위험하다. 양무극이 걱정했다. 하지만 현명대사님을 비롯해 많은 무림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무림장 내부의 충격적 진실. 무림장에 들어가자 그곳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일반적인 무림대회장이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었다. 각 문파별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고 금위대가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무림인들은 마치 죄수 취급을 받고 있었다. 소림사 구역에서는 현명대사를 비롯한 고승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무당파 구역에서는 장무기의 제자들이 무력하게 앉아 있었다. 화산파 구역에서는 풍무의 장문인이 심한 부상을 입고 있었다. 개방구역에서는 각지의 방주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것은 장무기가 자신의 제자들을 보며 분노했다. 태극검 제자 태극검 달지지안 그가 제자를 불렀다. 장문인님,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파들이 어떻게 됐느냐? 곤륜파는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해체. 곤륜파 장문인 곤륜자 콘론즈가 황실에 반항했다가 처형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처형, 강운천이 믿을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자가 계속 보고했다. 아미파도, 점창파도 모두 강제로 해체시켰습니다. 저항하는 문파들은 모조리. 이런 일이 검문이 분노에 떨었다. 그때 무림장 중앙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다. 따라라라라. 황제의 행차였다. 천룡황제의 등장. 거대한 황금 가마가 무림장 중앙으로 들어왔다. 수백 명의 금위대가 호위하고 있었다. 가마에서 천룡황제 용무제가 나타났다. 키가 9척에 달하는 거인 같은 체구에 전신에서 황제의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야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천하의 무림인들이여, 황제가 위엄 있는 목소리로 선포했다. 오늘부터 모든 문파는 황실 직속으로 편입된다. 무림장이 술렁거렸다. 무슨 소리냐? 우리를 황실의 개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황제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다. 조용히 하라. 이것은 칙명이다. 천하무림 통합령 텐샤오 린통 허링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문파의 무공비급은 황실에 제출한다. 제2조 모든 무림인은 황실의 허가를 받아야만 무공을 수련할 수 있다. 제3조 황실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문파는 반역죄로 처벌한다. 무림인들이 분노했다. 이것은 무림의 전통을 무시하는 처사다. 우리는 황실의 신하가 아니다. 황제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신하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그가 손짓했다. 갑자기 무림장 사방에서 천룡비밀 부대가 나타났다.
모두 검은 갑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신비한 무인들이었다. 그들에게서는 일반적인 무리민과는 다른 기이한 기운이 느껴졌다. 천룡 비밀부대다. 안무제가 경악했다. 20년 전에는 없었던 부대인데 천룡 비밀부대의 대장이 앞으로 나왔다. 천룡 비밀부대 대장 암룡 장군아 롱장준이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 같았다.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황제 폐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즉시 처형한다. 처형이라니 소림사 제자가 항의했다. 암룡 신공아 롱션공 흑룡살 헤이롱사. 암룡 장군의 손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와 항의한 제자를 관통했다. 으악, 제자가 가슴에 구멍이 뚫린 채 쓰러졌다. 살인, 무리민들이 경악했다. 이것은 경고다. 황제가 차갑게 말했다. 다음에 반항하는 자는 문파 전체를 멸문시키겠다. 무림장에 공포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강운천의 분노와 도전.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운천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하십시오. 강운천이 무림장 중앙으로 뛰어나왔다. 오, 무리민들이 희망의 빛을 보았다. 강운천이다. 구음구양 합벽공의 강운천. 황제의 눈빛이 번뜩였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강운천. 황제님, 강운천이 당당히 말했다. 이런 폭정은 그만두십시오. 폭정, 황제가 비웃었다. 이것은 통일이다. 천하를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사업이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위대한 사업입니까? 희생 없는 대업은 없다. 황제가 냉정히 답했다. 강운천이 분노했다. 구음구양 합벽공 무한생멸. 강운천의 공격이 암룡 장군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암룡 장군이 막아냈다. 암룡 신공, 흑룡 방벽 헤이롱방비. 검은 기운으로 만든 벽이 강운천의 공격을 막았다. 흥미롭군. 암룡 장군이 처음으로 감정을 보였다. 소문대로 강한 무공이다. 암룡 신공 제7식, 암룡 승천한 롱선티안. 거대한 검은 용이 나타나 강운천을 공격했다. 강운천이 응수했다. 독선화 설룡현세산 롱센슬. 그의 몸에서 빛나는 용이 나타나 검은 용과 맞섰다. 설룡과 악룡이 공중에서 격돌했다. 하지만 암룡 장군이 더 강했다. 강운천의 왼쪽 어깨에 검은 용의 발톱이 박혔다. 갑옷이 찢어지며 살이 깊게 베었다. 강운천이 피를 흘리며 뒤로 밀려났다. 운천아, 동료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천룡 비밀부대가 막았다. 황제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강운천, 내 무공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천룡 비밀부대를 당할 수는 없다. 천룡 비밀부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강운천이 물었다. 궁금한가? 황제가 비밀을 공개했다. 이들은 인조인간 련자어 련지안이다. 인조인간? 그렇다. 황실의 연금술사들이 만들어낸 완전한 전사들이다. 감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오직 명령에만 충실한. 강운천이 경악했다. 사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말입니까? 천룡연금술 텐롱엔 진슈의 결과물이다. 황제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제 천하에 우리를 당할 자는 없다. 그런 끔찍한 일을. 강운천이 분노했다. 끔찍하다고 황제가 비웃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통치의 도구다. 암룡 장군이 다시 공격했다. 암룡 신공 제12시
흑룡멸세 헤이롱 미에슬. 더욱 강력한 검은 용이 나타나 강운천을 덮쳤다. 강운천이 최대의 힘을 모았다. 구음 구양합벽공 제4단계 불완전 발동, 통합이 지통허 이질. 그의 몸에서 모든 상반된 힘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구음의 음기, 구양의 양기, 태극의 조화, 독의 정화, 명무의 빛. 하지만 제4단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강운천의 몸이 힘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으악, 강운천의 오른팔 근육이 찢어지며 피가 쏟아졌다. 운천아, 양무극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어들었다. 구양신공 제아홉장 완전체, 구양진화조 양전호. 태양 같은 불꽃이 암룡장군을 감쌌다. 하지만 인조인간인 암룡장군에게는 화상이 무의미했다. 살이 타들어가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반격했다. 암룡신공 무감각살법 무간죄 사파. 양무극의 가슴에 검은 손날이 박혔다. 늑골이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양무극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스승님, 강운천이 절규했다. 동료들의 절망적인 상화. 다른 동료들도 천룡비밀부대에게 당하고 있었다. 장무기가 천룡비밀부대 2호와 싸우고 있었다. 태극검법, 무극생태극. 하지만 인조인간 2호는 감정이 없어 태극의 조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을 약점으로 이용했다. 기계무공지시의 우공, 냉혈참경렁시의 잔지. 장무기의 왼쪽 다리에 검이 박혔다. 허벅지가 관통되며 뼈가 드러났다. 흐악, 장무기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검무은은 천룡비밀부대 3호에게 압도당하고 있었다. 자하검법, 자기충천. 기계무공, 무정검풍 무진지엠펑. 검무은의 오른쪽 어깨가 깊게 베이며 검을 놓쳤다. 어깨뼈가 반쯤 부러진 상태였다. 이런 괴물들이. 검무흔이 신음했다. 방철산도 천룡비밀부대 4호에게 고전하고 있었다. 강룡 18장 강룡제천. 기계무공, 철벽장벽희의 비장비. 방철산의 장력이 철벽에 막혔고 반격으로 복부의 철주먹을 받았다. 내장이 뒤틀리며 검은 피를 토해냈다. 안무제는 천룡비밀부대 5호와 맞서고 있었다. 명무신공 광명정대. 하지만 인조인간에게는 빛의 정화가 통하지 않았다. 마음이 없으니 정화할 것도 없었다. 기계무공, 암흑포이안 헤이바오웨이. 안무제의 등에 날카로운 손톱이 박혔다. 등뼈를 따라 깊은 상처가 생겼고 척추에 금이 갔다. 독화선녀만이 그나마 버티고 있었다. 독화신공 만화동무. 기계무공, 독성무시도 싱우슬. 하지만 인조인간 6호는 독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독화선녀를 압박했다. 그녀의 왼쪽 팔이 비틀리며 탈구되었다. 독화선녀가 아픔을 참았다. 절망적인 순간의 기적. 모든 동료들이 쓰러져가는 절망적인 순간, 강운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대로는 모두가 죽는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동료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합쳐지면서 강운천의 체내에서 새로운 힘이 각성되었다. 구음구양합벽공 제4단계 강제 각성, 절망의 통합죄 왕통허. 이번에는 제대로 각성되었다. 모든 상반된 감정과 힘들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강운천의 몸에서 무지개색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을 받은 동료들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이런 황제가 놀랐다. 제사 단계를 완성했다. 강운천이 암룡 장군을 향해 다가갔다. 절망의 통합, 생명창조 성민創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강운천의 손이 암룡 장군의 가슴에 닿자 인조인간에게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것은 뭐지? 암룡 장군이 처음으로 혼란스러워했다. 당신도 원래는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강운천이 말했다. 잊혀진 기억과 감정을 되찾으세요. 암룡 장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누구였지? 그가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했다. 강제 세뇌를 당한 것입니다. 강운천이 깨달았다. 인조인간이 아니라 세뇌당한 인간이군요. 황제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역시 그랬군요. 강운천이 분노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기계로 만든 것이군요. 정말로 천룡비밀부대는 인조인간이 아니라 강제세뇌당한 무리민들이었다. 강운천이 다른 천룡비밀부대원들에게도 생명창조를 시전했다. 기억하세요. 당신들의 진짜 정체를. 이호가 기억을 되찾았다. 나는 태산파 탈산파의 제자 태산검 탈산젠이었다. 사모도 기억했다. 나는 형산파 흥산파의 형산도 흥산다였다. 4호, 5호, 6호도 차례로 기억을 되찾았다. 우리는 무리민이었다. 황제의 술수에 당했다. 천룡비밀부대가 황제를 향해 적의를 드러냈다. 배신자들, 황제가 분노했다. 황제의 진짜 무공. 위기에 몰린 황제가 직접 나섰다. 좋다. 그렇다면 직접 상대해 주겠다. 천룡제 왕공 텐롱디 왕공, 황룡진신 황론전선. 황제의 몸이 거대한 황금용으로 변했다. 크기가 10여 장에 달하는 거대한 용이었다. 황룡제 왕공 제1시 용위천하롱 웨이티엔샤. 황금용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이 무림장 전체를 덮었다. 약한 무리민들은 그 위압만으로도 기절했다. 강운천이 맞섰다. 구음구양합벽공 제4단계 통합완성 동허 완천. 무지개빛 기운이 황금용과 대적했다. 제국의 힘을 보여주겠다. 황제가 외쳤다. 황룡제 왕공 제7시 제왕독존 디왕도존. 황금용의 입에서 황금빛 브레스가 뿜어져 나왔다.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제왕의 의지가 담긴 공격이었다. 강운천이 응수했다. 통합완성, 자유평등즈여 빈등. 자유와 평등의 의지가 제왕의 독존과 충돌했다. 팽팽한 대결이 이어졌다. 하지만 황제의 무공도 만만치 않았다. 수백 년간 쌓아온 제국의 힘이 담겨 있었다. 강운천의 가슴에 황금용의 발톱이 박혔다. 늑골 5대가 부러지며 내장에서 피가 차올랐다. 강운천이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하하하, 내 이상주의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황제가 승리를 확신했다. 상인들의 연합과 역전. 바로 그때 무림장 밖에서 함성이 들려왔다. 상인연합군이 온다. 무림장 밖을 가득 메운 것은 수만 명의 상인들이었다. 앞장선 것은 만복이었다. 천하상단연합 티엔샤쌍团랭 허의 황실의 폭정을 규탄한다. 상인들이 왜 황제가 당황했다. 만복이 설명했다. 황제가 무림을 통제하면 상업 자유도 사라집니다.
상인들도 황실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수만 명의 상인들이 무기를 들고 황궁을 포위했다. 상도무공 쌍다우공 만상하빌완상허이 수만 명의 상인들이 하나가 되어 거대한 합공을 시전했다. 천하무림대회 따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상업의 자유를 지켜라. 상인들의 공격이 무림장의 방어벽을 뚫기 시작했다. 동시에 각 문파의 무림인들도 일어났다. 세뇌에서 풀린 철룡 비밀 부대가 앞장섰다. 우리가 당한 굴욕을 갚자. 태산검법, 태산압정 탈산야딩, 태산검, 형산도범, 형산열풍헌 산리에펑, 형산도. 해방된 무림인들과 상인연합군이 합세하여 황실 금위대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소림사 제자들, 일어나라. 무당파여, 정의를 위해 싸우자. 화산파의 명예를 지켜라. 개방의 의리를 보이자. 무림장이 거대한 전장이 되었다. 황제의 최후와 새로운 시작.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황제가 최후의 발악을 했다. 황룡제 왕공 최종식, 제국 멸망디고 미해왕. 자신의 생명력을 불태우며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강운천이 막아섰다. 구음구양합벽공 제4단계 완전체, 세상구원 실상조유한. 파괴가 아닌 구원의 힘이 제국 멸망을 상쇄했다. 황제의 황룡진신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생명력을 너무 많이 소모한 상태였다. 나의 제국이. 황제가 무너져 내렸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강운천이 다가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 황제가 허탈하게 웃었다.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을 배우세요. 황제가 강운천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이제 야심이 아닌 회한이 어려 있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다. 속죄할 기회는 있습니다. 황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나는 황위를 포기한다. 무림장에 경악의 소리가 퍼졌다. 황위 포기. 그렇다. 황제가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철룡제국은 해체한다. 이제부터는 공화정으로 가자. 새로운 질서의 시작. 황제의 퇴위 선언 이후 무림장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명대사가 물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운천이 제안했다. 천하무리면한 피엔샤오 린리엔허를 만들어서 황실이 아닌 무림인들 스스로가 자치하는 것입니다. 장무기가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다. 무당파도 참여하겠다. 소림사도 찬성한다. 현명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화산파도 마찬가지다. 검무흔이 말했다. 개방은 당연히 참여한다. 방철산이 웃었다. 만복이 상인들을 대표해서 말했다. 상인연합도 협력하겠습니다. 무림상업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연합체가 결성되었다. 하지만 강운천은 연합의 수장이 되기를 거부했다. 저는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구음진경의 나머지 조각들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가 하늘을 바라봤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늘 저편에서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마치 더 강대한 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새로운 여정의 준비. 천하무림대회가 끝난 후 강운천 일행은 황도를 떠날 준비를 했다.
부상당한 동료들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강운천의 생명창조 능력 덕분이었다. 이제 곤륜산으로 가는 건가? 독화선녀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구음진경 제호권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이번 일로 더 많은 적들이 생겼을 것이다. 안무제가 걱정했다. 혈음교와 동마교는 여전히 건재하고 황실 잔존 세력들도 복수를 노릴 것이다. 양무극이 조언했다. 그렇다면 더욱 강해져야겠군. 제호권을 찾아서 진정한 합벽공을 완성해야 한다. 강운천이 결심을 다졌다. 곤륜산의 빙제왕도 만만한 상대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에요. 새로 합류한 태산검, 형산도 등 전 천룡비밀부대원들도 동행을 자원했다. 우리도 속죄의 기회를 달라. 황제에게 당한 굴욕을 씻고 싶다. 이렇게 강운천의 일행은 더욱 커졌다. 기존 7명, 강운천, 양무극, 안무제, 장무기, 검무은, 방철산, 독화선녀, 새로 합류한 5명, 태산검 전 천룡비밀부대 2호, 형산도 전 천룡비밀부대 3호, 청성파, 청성자 전 천룡비밀부대 4호, 점창파, 점창자 전 천룡비밀부대 5호, 아미파, 아미자 전 천룡비밀부대 6호, 총 12명의 대규모 여행단이 결성되었다. 곤륜산을 향한 새로운 출발. 황도를 떠나는 날, 수많은 무리민들과 상인들이 배웅을 나왔다. 강운천, 언제나 정의의 길을 걸어라. 구음구양합벽공으로 강호의 평화를 지켜달라. 상업의 자유도 부탁한다. 강운천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12명의 일행이 황도 북문을 통해 나섰다. 목표는 곤륜산 설봉.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황도의 한 구석에서 음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크크크. 강운천이 곤륜산으로 간다고?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것은 혈천마였다. 황실과의 전투에서 입은 상처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사악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빙제왕과 연합해서라도. 또 다른 그림자에서 독천왕도 나타났다. 혈천마, 이번에는 확실히 끝장내자. 그렇다. 삼마연합산 몰옌을 결성하자. 삼마연합. 혈음교, 동마교, 그리고 빅마교의 연합이다. 두 마교 교주가 악한 미소를 지었다. 강운천과 빙제왕의 대결을 이용해서 구음진경을 가로채려는 새로운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한편 곤륜산에서는 빙제왕 빅무극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온다. 구음구양합벽공의 강운천이. 그의 주변에는 얼음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빅마 신공빅 모션 공구로 얼려 죽여주겠다. 곤륜산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화에서 계속